등비수열의 합에 보면 나오는 건데 원리합계. 김 빠지는 소리를 좀 하자면 아니지. 김 빠지는 소리도 아니야. 이거 내신엔 나올 거예요. 원리합계. 근데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 잘 안 하는 3학년도 있는데 우리는 내신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되고요. 원리합계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은행에 돈 넣을 거야. 원금이랑 이자가 나오겠죠? 그 합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원리합계입니다. 근데 이 이자가 붙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가 붙는 방식. 하나는 단리법, 또 하나는 복리법. 이자가 한 번 붙는다는 뜻이고요. 이자가 겹쳐서 붙는다는 뜻이에요. 단식 복식할 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똑같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원금 100만 원 그리고 월 이율이 1%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돈은 100만 원 딱 넣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처음에 내가 1월 초에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2월 초가 되잖아요. 그럼 한 달에 1%씩 이자 붙는다고 했으니까 원금이었던 100만 원 당연히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자 만 원이 들러붙겠죠. 그래서 101만 원이 되어 있을 거야. 한 달 더 지나면 원금 100만 원 손 안 댈 거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만 원이 붙겠죠. 그럼 요 만 원은 이자가 안 붙고 그대로 만 원이에요. 저 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이게 단리예요. 이자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원금에만 이자가 한 번씩 붙어요. 그러니까 같은 통장 안에 내가 통장 정리를 해보면 101만 원이라고 잔고가 나오지만 은행은 알고 있다는 거야. 그 중에 만 원은 내가 준 거잖아. 거기 이자는 안 붙여줘요. 네가 넣은 돈 100만 원에만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한 달 더 지나면 당연히 이 100만 원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이자 만 원이 붙겠죠. 요 만 원은 이자로 들어온 거잖아. 이자로 들어온 거잖아. 여기엔 더 이상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103만 원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달 지날 때마다 100만 원, 101만 원, 102만 원, 103만 원이야. 한 달 지날 때마다 그냥 만 원씩 추가되죠.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입니다. 이게 초등학생들이 계산하는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지. 초등학생은 안 하나? 월 이율 1%면 이자가 만 원이니까 10달 지났어. 그럼 이자가 10만 원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이거 하는 거지. 그죠? 단리법. 졸라 쉽죠? 안 나올 겁니다. 쉬우니까. 복리법 똑같이 할 거야. 얘도 1월 초에 100만 원 넣을 겁니다. 2월 초가 되면 100만 원 그대로 있겠지. 여기에 이자 만 원이 붙겠지. 그죠? 한 달 더 지날 거야. 3월 초가 되면 이 100만 원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자 만 원이 붙겠지. 요 만 원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여기에 이자가 또 붙어요. 그래서 이자 100원이 더 붙습니다.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오히려 간단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한 달 지나면 101만 원이 들어있거든. 내 통장에. 그 다음 달은 101만 원 원금 그대로 있고 101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또 붙는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은행 안에 들어있는 돈은 내가 넣은 돈이냐 은행이 준 돈이냐 구분하지 않고 들어있으니까 이자 붙여주는 거야. 한 달 더 지날 거야. 4월 초. 그러면 얘네들 금액 다 그대로 있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들이 또 다 들어올 거거든. 1%씩. 그러니까 약간 복잡하게 생겼을 것 같지만 결론은 이거라는 거야. 애초에 2월 초에 100만 원에 만 원이 더 붙는데 이건 1월에 100만 원이 있었고 2월 초에 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곱해서 만든 거고 이 돈 전체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가 또 붙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1 더하기 0.01을 곱하는 거지. 1%씩 커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1%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월 초가 되면 그래서 얼마 들어있을 거다?
100만 원에 이자가 3번 붙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얘가 2월 초, 얘가 1월 초니까. 그지?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는 뭐 되더라?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합계는 대부분 복리로 계산하는 녀석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 가끔 이제 실수로 출제자의 실수로 단리 복리를 설명 안 하는 얘기 안 하고 이율만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때도 우린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거의 볼 일이 없어요. 혹시 이걸 내고 싶으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게 하려고 얘만 내는 게 아니라 얘랑 얘를 같이 줘요. 괄호 1번 이자가 단리로 붙었을 때 원리합계 구하시오. 2번 복리로 붙었을 때 원리합계 구하시오. 이렇게. 이것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자가 1%니까 1.01을 곱하는 거야. 원금에 이율을 붙여서 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좀 더 복잡한 거 하기 전에 간단한 거 일단 확인을 좀 하고 갑시다. 기간 계산하는 방법인데 기간을 계산한다는 건 이자가 몇 번 붙는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내가 1월 초에 돈을 넣었고 6월 말이 됐어. 이자 몇 번 붙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걸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1월 초인데 이번엔 7월 초야. 몇 번 붙었을 것 같아? 이건 몇 번 붙었을 것 같아? 둘 다 6번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6월 말과 7월 초는 같은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닌데 우리는 같은 거라고 취급하는 거야. 6월 말은 6월의 정말 마지막 순간 6월 30일 23시 59분 59초 7월 1일 0시 0분 1초 2초밖에 차이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이자가 달라질 리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6월 말과 7월 초는 우리 입장에서 기간 계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거라고 볼 거예요. 오케이?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러니까 1월 초에서 6월 말인데 생각을 해보면 1월 초에 넣었으니까 1월 내내 들어있었어요. 1월에 이자가 한번 붙을 거고 2월에 해당하는 이자도 붙을 거고 3월에 해당하는 거 4월, 5월, 6월도 6월 말이니까 6월 초부터 말까지 한 달 내내 들어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6번 붙어야 돼요. 그럼 7월 초는 6월 말이나 똑같잖아. 7월 초는 7월 되자마자기 때문에 7월에 해당하는 이자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6번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말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지나? 이자라는 건 어느 순간 내 통장에 꽂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에 꽂히던데요? 그럼 2일이면 이자가 붙는 거고 31일이면 이자가 안 붙고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기간 계산해서 이자가 들어온 날짜가 그날인 거지 실제로 기간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초고 초잖아요. 그냥 둘이 빼면 돼요. 1월 초, 7월 초 그냥 둘이 빼면 돼. 3월 초, 11월 초 이자 몇 번 붙는다고? 8번 붙어요. 둘 다 초니까 그냥 빼시면 돼요. 4월 말이야. 12월 말이야. 이자 몇 번 붙어요? 성재야? 8번 붙죠. 말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지. 초나 말은 그냥 빼면 돼. 12에서 4 빼면 8이야. 5월 말 11월 초 이자 몇 번 붙어요? 5월 말은 6월 초랑 같은 거니까 6월 초, 11월 초 5번 붙는 거지. 아니면 이걸 10월 말이라고 해도 되죠. 5월 말, 10월 말이니까 역시나 5번 붙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간 계산은 초, 말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된다. 숫자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이제 빡센 걸로.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돈을 한 번 딱 넣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예금이지. 한 번 넣고 그냥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주로 뭐가 요거 놔두고 뭐가 나오냐면 이 원리합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금이에요. 적금. 적금 뭔지 알죠? 매달 일정한 금액씩 계속 납입하는 거. 그래서 적금을 부어볼 텐데 원금 100만 원에 월 이율 1%씩 이고요. 당연히 복리로 붙는 거고 내가 원금이라기보다 이렇게 매월 초에 100만 원씩 넣을 거야. 1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월 초부터 시작했을 때 연말에 원리 합계가 얼마일까? 이런 겁니다. 1월부터 매월 초 100만 원씩 넣었을 때 12월 말이 되면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을까? 이걸 계산해 보자는 건데 1월 초에 100만 원 넣을 거래. 2월 초에도 100만 원 넣어요. 3월 초에도 100만 원을 넣어요.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돈 넣는 건 언제냐면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돈 넣겠죠.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다? 12월 말에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기준 시점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저 돈을 다 다른 시점에 돈을 넣을 건데 하나의 통장에 넣기는 할 거잖아요. 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을 마치 따로따로 넣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1월 초에 넣은 100만 원이 12월 말이 됐을 때 얼마가 되었을지 2월 초에 넣은 100만 원이 12월 말이 됐을 때 얼마가 됐을지를 계산을 해서 그걸 다 더하면 합계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1월 초에 넣은 100만 원은 12월 말이 될 거야. 이자 몇 번 붙니? 12번 붙겠죠. 12월 말은 13월 초랑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100만 원에 이자가 12번 붙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호야, 이따 준 거죠. 2월 초는요. 이자 몇 번 붙을 거냐면 한 번 적게 붙겠죠? 그 이자 11번 붙을 겁니다. 100만 원에 1.01에 11번. 얘는 이자가 10번 붙겠죠? 이거는요. 12월 초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 몇 번 붙어요? 한 번 붙겠지. 12월 내내 어쨌든 들어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1.01에 1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요거 다 더한 게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처럼 보여요? 뭔 합? 등비 수열의 합. 이 지수만 달라지고 있잖아. 그죠?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요. 밑에서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공비 얼마? 요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11월 초에 넣은 거. 요 100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었을 거냐면 100에다가 1.01에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두 번 붙었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겠다는 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자리가 될까? 여기다 할까?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초항이 100 곱하기 1.01에 1제곱. 공비는 1.01. 항의 개수 몇 개냐면 12개. 돈 12번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 구하세요를 하면 똑같아요. 1.01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00 곱하기 1.01에 1.01에 항의 개수 12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1.01에 12제곱 근사값을 문제에서 줘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산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적금인데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금액도 똑같고 이율도 똑같은데 이제는 1월부터 매월 말에 돈을 넣을 거야. 100만 원씩. 이율은 1%라고 똑같아요. 그러면 매월 말에 돈을 넣는 사람은 첫 번째로 돈을 넣는 게 언제냐면 1월 말에 처음으로 돈을 넣어요. 이때 100만 원을 넣어요. 그 다음 2월 말에도 100만 원을 넣겠지. 가다 보면 11월 말에도
100을 넣을 거고요. 12월 말에도 100을 넣어요. 그리고 돈을 넣자마자 적금이 딱 완료가 되는 거야. 매달 말에 돈 넣는다 그랬으니까 12월 말도 생각하는 거고 돈을 넣는 순간 적금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12번의 돈을 여기 가서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시면 돼요. 1월 말에 넣은 건 12월 말이 됐어. 이자 몇 번부터? 이거요. 11번 붙겠죠? 1월 말, 12월 말. 100만 원에 1.01에 11번. 얘는 100만 원에 이자가 10번 붙었겠죠. 11월 말에 넣은 금액은 12월 말이니까 이자가 한 번 붙긴 할 거야. 100만 원 곱하기 1.01에 1제곱. 12월 말에 넣은 100만 원은 넣자마자 끝나는 거니까 이자가 안 붙어요. 100만 원 곱하기 1.01에 0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뭐냐면 등비 수열이야. 이거 다 더한 게 원리 합계잖아요. 다른 건 뭐다? 초항이 다르다. 100 곱하기 1.01에 0제곱이니까. 공비는 똑같이 1.01이고 개수도 똑같이 12개예요. 그래서 합을 찾아보면 1.01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00, 1.01에 12개 빼기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초항만 차이가 나는데 식을 쳐다보니까 이런 생각 들죠. 요 1.01만 가리면 둘이 똑같잖아. 다시 말해서 이 식 전체에다가 이자를 한번 붙이면 얘랑 똑같은 게 돼요. 그죠? 아니 그도 그럴게. 1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2월 초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씩 돈을 늦게 넣고 있어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은 한 달씩 돈을 늦게 넣고 있거든. 이자가 다 한 번씩 덜 붙는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이자가 한 번 덜 붙은 꼴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똑같이 1월부터 돈 넣어서 연말에 돈을 찾는 거지만 월 초에 넣었는지 기간의 초에 넣었는지 기간의 끝에 넣었는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거 책에 보면 이런 용어로 알려줘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매월 초에 넣는 거 기수불 그러고요. 매월 말에 넣는 거 기말불 그러거든요.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이런 용어들이 책에는 나오니까 이 기간의 머리에다 불입한다 그런 이야기고 기간의 끝에다 불입한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월 초에 넣냐 매월 말에 넣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문제 내는 사람이 맘먹고 12월 말이 아니라 15월 초에 찾을 거야 이래버리면 기간 계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 풀 때 항상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겁니다. 매번 표 그려가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제니까 이렇게 심플한 거 가지고 푸는데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런 거 나와요. 매번 납입하는 금액을 다르게 하는 거야. 내가 매번 돈을 1%씩 증액해서 적금을 부을 거야. 첫 달은 100만 원, 두 번째 달은 100만 원 곱하기 1.01, 세 번째 달은 100만 원 곱하기 1.01의 제곱. 납입하는 금액의 변화를 준다고요? 그럼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안 나오겠죠? 뭐 그런 것도 있어. 뭐 납입하다 말고 내가 중간에 찾을 거야. 얼마 찾을 수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게 만들자면 충분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책에 보면 공식도 막 나와 있어요. 이거 정리해 놓은 공식도 있거든요. 근데 공식 외워봤자 까먹을 거니까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응용하기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려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오케이? 책에는 보시면 요게 잠시만요. 책은 391쪽 봅니다. 391페이지.
밑줄 몇 개 그어보죠. 보시면 원리합계 여기서 그냥 이건 그 뜻이 뭔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여기서 있죠. 단리법이라는 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더해서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의 이자는 없습니다. 복리법은 뭐 이자냐 원금이냐를 구분하지 않아요. 복리법은 일정 기간마다 원금의 이자를 더한 원리합계를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여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들어있는 돈 자체가 그냥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중에 원금이었냐 이자였냐는 구분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단리법이라는 건 등차였고 복리법이라는 건 등비였습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1번 단리법, 2번 복리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 밑줄 그냥 바로 그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리법에 요거 표시해 놓고 갈게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 요 AR이 약간 눈에 거슬릴 수 있는데 R이 이유를 나타내는 거고 A가 원금이니까 여기에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차가 이자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리법으로 계산한 원리합계는 일정한 금액이 증가한다. 등차 수열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복리는요. 얘도 제일 마지막 줄만 긋고 갈게요. 1년 후에 원리합계를 다시 원금으로 생각해서 이자를 계산할 거고요. 제일 밑에 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시면 또 노란색 하나 있죠. 복리법으로 계산한 건 매 기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래서 공비가 1 더하기 R인 등비 수열이다. 요 1은 원금 때문에 1이 있는 거고 요 R이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 이율 1%라고 했을 때 1.01을 계속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볼게요. 394쪽. 어마무지한 표 하나 있죠? 그래서 그림 가지고 얘는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좀 공식처럼 외워지긴 할 텐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전까지는 그림 그리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말했지만 아까처럼 딱 단순하게 기간 딱 정해서 돈 넣고 얼마야 이거 하는 건 그냥 대표 문제나 예제 같은 거지 조금 어려워지면 그렇게 간단한 걸로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것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밑에 가서 뭐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진 거 있죠. 요게 이제 기수불에서의 원리합계인데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표시하자면 초항이 이거고 공비가 1 더하기 R인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 인데 이거는 기수불일 때의 금액이어서 얘를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안 되고요. 밑에 가서 보면 되게 양심적으로 써 있죠. 그 공식 있는 거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원리합계에 대한 문제는 조금씩 변형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밑줄 긋지 마. 위에서 보여진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해서 풀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풀래요. 그림 그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달 외우시면 안 되고 얘는 기수불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요 녀석 있죠. 요건 기말불에 해당하는 합계인데 공식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써놓을까? 혹시 다른 책에서 볼까 봐. 기수불 요거 기말불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를 그려서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 예제 8번이 원리합계인데 푸는 건 안 할 거예요. 푸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는지 얘기만 좀 하려고요. 그래서 얘는 딱 뭐 월이율 1% 매월 초에 5만 원씩 적립하는 거고요. 3년 후니까 3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1.01의 36제곱은 근사값으로 나오니까 이게 집어넣어서 그냥 산수하시면 되고요. 표현 바꾸기 이런 거 보면 매년 초에 얼마 넣었는지 몰라요. A1씩 넣을 거래. 그런데 이렇게 다 더해서 404만 원이 된대. 그냥 미지수의 위치만 달라진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얘는 기간이 안 나온 거죠. 몇 개월 후에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초항이 얼마인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개수가 몇 개인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표를 그려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N 개월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딱 공식적으로 나온 문제는 없는데 비슷한 원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우리 아까 원리합계에서의 적금 이야기했죠. 이번엔 적금 말고요. 할부 문제도 나오거든요. 할부가 뭔지는 알죠? 그 왜 카드 회사에서 무이자 할부를 광고하잖아요. 야, 우리 12개월 무이자 할부 해줄게. 그럼 무이자 할부는 나한테 좋은 거야? 카드 회사에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니까 카드 회사가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무이자 할부가 나한테 좋은 거라는 건 걔네한테 좋은 건 이자 할부라는 이야기잖아. 무이자가 나한테 좋은 거거든. 그럼 왜 무이자가 나한테 좋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무언가 물건을 사려고 그래. 근데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 긁는 거지. 그리고 차후에 갚는 거잖아요. 그게 할부란 말이야. 근데 이자를 안 받겠다 그랬다고. 그럼 100만 원짜리를 10개월 할부 끊으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되잖아. 그건 무이자 할부야. 무이자 할부야. 초등학교 계산.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 뭐 있냐? 핸드폰 팔 거야. 내가 아이폰 파는 사람이야. 100만 원짜리는 없지만 100만 원짜리라고 치자고.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팔 건데 내가 성재랑 거래하면서 제가 나한테 10개월 동안 10만 원씩 갚을 거래. 그리고 내가 쟤한테 100만 원짜리를 주면 내가 호구인 거야? 제가 호구인 거야? 다시 100만 원이야. 100만 원짜리 물건이야. 내가 10만 원씩 10번에 걸쳐서 쟤한테 받으면 나 무이자로 쟤한테 할부 끊어준 거야. 쟤한테 좋은 거야. 내가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10번에 잘라서 갚을 때 그건 10만 원보다 조금씩 더 내야 돼요. 원래는. 이자를 쳐서 나한테 갚아야 된다고. 지금의 100만 원과 10개월 뒤에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를 거 아니야. 아니 하다못해 내가 100만 원 은행에 짱 박아놔도 100만 원보다는 더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서로 호구 잡히지 않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그 계산하는 방법이 적금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런 얘기야. 100만 원으로 예를 들었는데 내가 100만 원으로 쟤랑 할부 거래를 안 하고 은행에 가만히 10개월 동안 둔 금액이랑 쟤랑 할부를 터서 제가 나한테 매달 얼마씩 갚아. A1씩 갚는다고 보자고. 그 받은 A1을 꼬박꼬박 적금을 넣는 거야. 그래서 꼬박꼬박 적금을 받아서 10개월 뒤에 금액이랑 쟤랑 거래 안 하고 그냥 은행에 가만히 놔뒀을 때 10개월 뒤에 금액이랑 같아지면 돼. 그럼 난 손해본 게 아니야. 다시. 자, 원금 100만 원짜리가 있어. 성재가 10개월짜리 할부 끊어달래. 10개월 할부. 그래서 매월 A1씩 갚는다 그런 거야. 매월 말에. 이달 초에 내가 쟤한테 100만 원짜리 물건 주고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A1씩 갚아서 10번 갚을 거래.
그럼 내가 얼마 받아야 되냐? 그게 할부 문제의 핵심인데 요는 뭐다? 통장이 두 개라고 보고 지금이 1월 초인데 내가 쟤랑 거래 안 하고 100만 원짜리 은행에 가만히 짱 박아뒀을 때 10월 말 요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의 가치. 이거랑 제가 성재가 1월 말부터 A1씩 갚을 거야. 2월 말에도 A1씩 갚을 거야. 마지막 10월 말에 A1을 갚겠지? 딱 갚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쟤한테 돈을 받자마자 적금을 때려 부어. 다 부어서 요때의 원리 합계랑 둘이 같아지면 된다고. 그러면 난 손해본 게 아니다. 쟤랑 거래를 해서 내가 받은 거 적금 넣은 거나 쟤랑 거래 안 하고 은행에 가만히 둔 거나 같아지면 돼. 내가 손해본 게 아니고 이득 본 게 아니면 쟤도 호구 잡힌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게 할부 거래에서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10만 원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이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얘도 통장이 두 개라고 보고 표를 그려서 거래를 했을 때와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최종적인 기준 시점에 금액이 같아지면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이거 적금 부을 거야. 이때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 되었어. 내가 A1씩 적금 부어서 120만 원이 되려면 한 달에 얼마씩 부어야 되지? 이거 계산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 그려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타내 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문제를 혹시 보게 되면 할부라는 단어 당황하지 마시고 거래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금액이 같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걸로 연금도 있거든요. 근데 연금은 할부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혹시 나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원리 합계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건 개차 수열입니다. 이거 교과서에서 개차 수열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빠진 경우도 있는데 문제로 나오고요. 점화식 가면 나와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차 수열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 개차 수열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차이예요. 차이. 차이가 어떤 수열이더라 라는 거야. 차이가 수열이다 그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2, 3, 5, 8, 12, 17. 그 다음 뭐게? 오기. 그죠? 눈치챘죠?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생기게 올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 등차 수열 아니죠? 등비수열도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누가 보인다고? 얘와 얘 사이에 누가 있어요? 1이 있어요. 요거 둘 사이에 2가 들어있죠. 여기 3 들어있고 요거 4, 여기 5, 여기 6, 여기 7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차이가 또 하나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파란색을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색이 개차 수열이 아니고 파란색이 개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차이가 수열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차 수열 자체는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어요. 개차가 또 개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냥 요 차이가 일정한 숫자거나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그 차이도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A라는 수열이라고 봐서 A1, A2, A3, A4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얘는 A2랑 A1의 차이인데 어쨌든 A 수열이랑은 독립적인 또 다른 수열이기 때문에 B라는 수열이라고 따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건데 그럼 구조는 이거야. A1에다가 B1을 더하면 A2가 돼요. 그죠? 등차할 때랑 비슷해요. A2에다가 B2를 더하면 A3가 되고 A3에 B3를 더하면 A4가 돼요. 근데 다시 A2라는 건 애초에 얘네 둘이 더해서 만든 게 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더해서 얘가 된다는 건 마치 얘한테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돼요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같은 원리로 여기다가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까지 더하면 누가 되냐면 얘가 돼요. 그죠? A1에 B1, B2, B3, B4 더하면 누가 된다고요? 이렇게 쪼르륵 더하면 누가 돼요? A5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5, 6, 7, 8 여기 써있는 A8이라는 건 뭐처럼 생겼다고 A1에 B1, B2 해서 어디까지 더한다? B7까지 더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왜 등차 수열도 공차를 n-1개 더하잖아요. 등비 수열도 공비를 n-1개 곱하잖아요. 이 개차도 8번째 항을 찾으려면 개차 수열 7번째 항까지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8번째 항이 만들어지는데 요 땡땡땡 우리 이제 시그마란 기호를 배웠으니까 얘를 뭐라고 쓸 거다? A1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7까지 BK다. 이렇게 쓸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A 수열의 8번째 항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래서 A 수열의 일반항 찾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되냐면 A1에다가 B1, B2, B3 등등 해서 얘를 어디까지 더한다? Bn-1까지 더한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요 녀석의 항은 요 녀석의 식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그거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A 수열의 일반항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되더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요 녀석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처음에 7, 8 써놓은 거 저거 일반항 한번 찾아보자면 이런 거라고요. 첫 번째 항이 2래. 그건 알았고 B1이 1이고 B2가 2고 B3가 3이고 B4가 4예요. BK는 누구야? 뭐라고 해야 돼, 성재야? BK는? 멍 때리지 마. B1이 1이야. B2는 2고 B3은 3이라고. BK는 뭐야? BN이 뭐야? 왜? 파란색 n번째 숫자 누구야? 뭐라고? B1이 1이라니까? B2가 2야. B3는 3이야. 뭐라고? 눈이 안 보인다고? 귀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수열 지금 3번째 읽어주고 있어. BK보다 K라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B라는 수열은 B1이 1이고 B2가 2고 B3가 3이니까 BK는 K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AN 찾으러 가려면 어떻게 할 거다? A1에다가 B1, B2 해서 B의 n-1번째 항까지 더한 게 AN일 텐데 A1은 2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누구냐면 K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n-1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A 수열의 일반항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죠. 뭐 5 같은 거 넣어볼까요? 요 5 집어넣으면 A5는 2 더하기 2분의 4 곱하기 5 이렇게 생겼어요. 그 요 약분하면 10하고 2냐? 그죠? 12?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네요. 그죠? 8번째 항 찾아볼까요? A8 2 더하기 2분의 7 8이야. 4, 7, 28에 2 더하니까 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일반항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차 수열이라는 건 이제 수열의 합 시그마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어디야? 에? 어디였지? 우리 책으로 가서 보시면 423쪽입니다. 이 개차 수열도 사실은 엄청 중요한 녀석인데 좀 이 용어가 빠지면서
교과서에서 힘이 약간 빠져가지고요. 조금 김이 새긴 했는데 좀 어렵고 중요한 녀석이에요. 어차피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요 녀석이고요. 개념 확장하기에 보시면 개차 수열 나오죠? 여기 줄 그어야 될 건 첫 번째 여기예요.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구해보면 그 수열이 만들어진 규칙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1, 3, 6, 10, 15, 21 저렇게 생긴 걸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차이를 구해보면 2, 3, 4, 5, 6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차이가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따라서 뭐 20일 다음에 오는 숫자는 20일에다 7을 곱해서 28이 될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열 AN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수열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BN이래요. 요 둘 사이의 차이가 얘다. 그 소리 하는 거고요. 뭐 AN을 좌변으로 넘겨서 이건 안 쓰셔도 돼요. AN을 좌변으로 넘겨서 AN에다가 BN을 더한 게 AN 더하기 1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까 쓴 것처럼 A1이랑 A2를 더해서 A3가 되는 A1이랑 B1을 더해서 A2가 되는 거고 A2랑 B2를 더해서 A3 되고 A3, B3 더해서 A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차이 수열 BN을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개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BN을 AN과 AN 더하기 1의 개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요거 나오죠. 수열 AN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입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우리 등차도 공차를 n-1개 더하고 등비도 공비를 n-1개 곱하니까 개차도 첫 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겁니다. n번째 항까지가 아니고요. A 수열 입장에서 n번째가 필요하니까 차이는 n-1개까지만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제 4번 가서 볼 텐데 이런 예제 4번 같은 건 사실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냐면 AN을 구하고 싶은데 차이들을 살펴보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고 여기는 7이야. 1, 3, 5, 7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분필로 써놓은 게 B라는 개차 수열이거든요. 그럼 BN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자는 거야. B 수열 무슨 수열이야? 보니까 1, 3, 5, 7이야.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죠? 공차 얼마? 2, 초항이 1. 그럼 BN 어떻게 생겼다? 뭐로 출발해? 2N 이렇게 출발해야죠. 공차가 2인 등차니까. 그리고 초항이 1이라며. 뒤에 누가 와요? 이렇게 생긴 게 오겠지. 그죠? 요게 B 수열의 일반항이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A 수열의 일반항 찾으러 가야죠. A 수열의 일반항은 A1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A1이 누구다? 2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누구래? 2K-1이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B 수열이 2N-1이 2N-1이니까 BK는 2K-1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시그마를 해결하면 되죠. 2K랑 빼기 1이니까. 이게 계산하면 뭐 돼요? 원래는 2 곱하기 2분의 n-1n 빼기 n-1 이렇게 생긴 건데 결국 1부터 넣어보면 이거 뭐 하는 거야? 홀수도 하는 거야. 홀수 n-1개 더하래요. 뭐다?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올 거예요. 홀수를 n개 더하면 n제곱 그랬잖아. 홀수를 n-1개 더하니까 n-1의 제곱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될 거고 실제로 뭐 여기 5번째 항이잖아요. 5 같은 거 넣어보면 되지. 넣어보면 18 나오는 거 맞잖아. 그죠? 뭐 예쁘게 정리만 좀 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다. 얘가 an 일반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도 보면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8, 16 이렇게 생겼네. 그죠? bn이 뭐다? 요게 b1, 요게 b2, 요게 b3, 요게 b4니까 초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네요. 그죠? bn은 2 곱하기 2의 n-1제곱. 그래서 그냥 2의 n제곱 되겠죠. an 바로 가볼까요? 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는 1 더하기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항의 개수 n-1개야 빼기 1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1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2의 n제곱 빼기 2여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일반항이래요. 맞는지 살펴보면 되죠. 5 넣어보면 32에서 1 뺀 거 맞네요. 그죠? 16에서 1 뺀 거 맞고 얘가 일반항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을 땐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개차 수열에서 사실 좀 골치 아픈 건 누구냐면 3번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 거. 뭐 2번도 골치 아픈 녀석이고요. 이게 골치 아픈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데 아주 대표적인 문제로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무슨 평면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영역을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선을 n개 그었을 때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재미없죠? 에이. 별로네. 나중에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잘 안 되는 건 질문하시고. 그 다음 얘기할 건 군수열인데 군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요 군이라는 게 물이 군자래요. 물이 지어 있는 수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예로 1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야. 이거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에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 와요. 그 다음에 누가 올 줄 알죠? 누가 오겠어? 4분의 2가 오겠지 뭐. 그 다음은 4분의 3이 오겠죠? 그 다음은 4분의 4가 오겠죠? 그 다음 5분의 1이 오겠죠? 뭐 좀 이상하지만 규칙이 뭔지는 알잖아. 그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가 될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수열에 몇 번째 할까? 50번째 항이 누구일까? 를 찾으세요. 이런 거 참고로 일반항을 구하세요는 잘 안 나오거든요. 구하기 힘들어서. 일반항은 안 나오는데 50번째 항이 누구일까? 를 찾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50번째 항이 누구일까? 이런 거 찾는 건데 얘를 찾는 요령은 뭐냐면 말했죠. 군수열이라는 건 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을 잘 쪼개시면 돼요. 이렇게 군이 쪼개지겠죠.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한 무리 지어서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군이니까 1군이라고 보고 얘를 2군, 3군, 4군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렇게 무리를 나눠놓고 나서 뭐 하냐면 이 각각의 군 안에 지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요. 군과 군 사이에도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게 50번째 항이야.
그럼 요 녀석이 도대체 몇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이냐 이거를 뭐야 이게 몇 번째 항이냐 이거 찾으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 녀석이 몇 번째 무리에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1군, 2군, 3군, 4군이니까 n번째 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안에 첫 번째 숫자는 누구예요? n분의 1 되겠죠? 1군의 첫 번째, 2군의 첫 번째, 3군의 첫 번째, 4군의 첫 번째니까 n군의 첫 번째는 n분의 1일 거야. 그 다음은 n분의 2겠죠. 그 다음 n분의 3이겠죠. 마지막 숫자 누구예요? n분의 n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n군에 들어있는 녀석들이에요. 총 몇 개 있어요? n개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이렇게 보는 거야. 50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부터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각 군 안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들을 다 더해서 50이 되는 순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1군에서 9군까지 항을 다 더하면 여긴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9군에 9개거든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군에서 9군까지 항의 개수 다 더하면 45개거든요. 이 45개는 어떻게 찾는 거야? n군에 n개 들어있으니까 n이 1에서부터 9까지 n 그러면 이건 45잖아요. 이 말은 9군의 마지막 숫자 9분의 9 얘가 전체적으로 보면 45번째 숫자다 그 얘기인 거예요. 10군 볼까요? 10군은 10분의 1에서 출발하겠죠? 제일 마지막 숫자 10분의 10이거든요.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몇 번째 숫자예요? 55번째 숫자예요.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50번째 숫자는 이 안에 들어있겠죠. 몇 군에 있다고? 10군에 들어있다고. 9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이 45개니까 5개 더 가야 돼요. 그래서 10군에 있는 5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10군은 5번째 항이면 A50은 10군에 있는 녀석이니까 분모는 10일 거고요. 5번째 항이니까 5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A50이 10분의 5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마다 각 군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규칙 다 다르고요. 개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뭘 일반화해서 찾는 문제가 아니고요. 매번 그냥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등차, 등비, 개차 이런 데 있었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IQ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얘는 아예. 이거 군수열도 밑줄 긋고 가자면 그을 게 별로 없는데 438쪽이에요. 이게 왜냐면 일반 항이라는 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설명밖에 안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있으니까 밑줄을 좀 그어놓고 가자면 군수열 요거 몇 쪽? 438쪽 밑에 노란색 있죠? 노란색 밑줄 그대로 그으시면 돼요. 주어진 수열을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몇 개의 항들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한 묶음 안의 수들이 다시 수열을 이루는 것을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말했죠? 군과 군 사이에도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군의 내부에도 어떤 규칙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항이 몇 번째 있는 몇 번째 항인지 몇 번째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내셔야 그래야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밑에 풀이라면서 바이블 포인트 안에 군수열 찾는 방법이 나왔는데 뭐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군으로 쪼개는 거. 1군, 2군, 3군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녀석 분류하고 나서 보통 뭘 생각하냐면 중간에 각 군마다 항의 개수 요 규칙 찾는 거고 각 군 내부에 들어있는 규칙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몇 번째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일반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군수열 일반항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니까. 책으로 가서 보면 예제 8번입니다.
다음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15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150번째 항을 구하세요도 아니고 거기까지 합을 구하래요. 약간 무서운데 일단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뭘 생각한다? 무리를 지어서 나눠야겠구나. 쪼개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어디서 처음 슬래시가 생겨야 돼요? 1 다음. 1이 졸라 많은데? 첫 번째 1 다음. 그 다음은 2군 누구야? 1, 2, 1까지가 2군이겠죠? 1, 2, 3, 2, 1. 1, 2, 3, 4, 3, 2,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치? 그래서 군을 나누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 얘가 1군, 얘가 2군, 얘가 3군, 얘가 4군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얘 이거 하는 거야. N군. 누구일까? 1부터 시작하겠죠. 1, 2, 3 해서 어디까지? N까지. 그리고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1까지 내려가겠죠. 몇 개예요? 개수 몇 개? 2n-1개씩 들어있어요. 실제로 1군 1개, 2군은 3개, 3군은 5개, 그 다음 7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n군에 들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슬래시 넣어서 각 군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군 안에 들어있는 개수 몇 개인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누구인지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150번째 항이래요. 그럼 일단 얘가 몇 군에 있는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까지 더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지? 그래서 150번째 항을 찾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 할 거냐면 1군에서 n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150번째 항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앞에서부터 잘리다 보면 n군, n 더하기 1군 이 사이에 내가 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n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을 찾을 거고 각 군 안의 개수 요만큼씩이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2k-1 요게 15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n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얘 되기 직전이 몇 군까지인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또 우연치 않게 또 홀수를 n개 더하는 거니까 요거 n제곱이 150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뭘 제곱해야 150보다 작냐? 12? 12를 제곱하면 144니까 12 넣은 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결국 12군까지 항의 개수 다 더하면 144래. 12군의 제일 마지막 숫자 12군 생각해보면 1, 2, 3 해서 11, 12, 11 해서 1 이렇게 끝나는 게 12군인데 얘가 총 몇 번째 숫자다? 144번째 숫자다 그 얘기라고요. 12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이 144개니까.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150은 뭐야? 얘는 어디 들어있는 거다? 13군에 들어있는 6번째 항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13군은 1부터 13 찍고 다시 1 찍는 거니까 6번째 항은 누구야? 6이겠지 뭐. 1, 2, 3, 4, 5, 6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구하라고 한 건 저기까지 다 더하세요거든요. 다 더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12군까지 각 군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의 합을 구해. 지금 n군에 들어있는 게 이거거든요. n군에 들어있는 항들의 합. 이거 다 더하면 뭘까? 생각해보면 1에서 n까지 더하고 1에서 n-1까지 더해서 이거 둘이 더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n 더하기 1하고 2분의 n-1하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계산하면 누가 돼요? n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n군 안에 들은 녀석 다 더하면 n제곱이래요. 얘는 1이고 얘는 4죠. 얘는 9 되고요. 얘는 16 되네요. 그죠? 알아서 n제곱이 된다고. n군에 들은 애들 다 더한 게 n제곱이야. 그럼 이제
15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려면 n이 1에서부터 150까지 an을 하려면 일단 뭐 한다고? 12군까지 다 더할 거라고. n이 1에서부터 12까지는 n제곱이야. 그리고 13번째 군에 6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죠? 12군까지는 있는 대로 다 더할 거고 13군만 6개 더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되게 하기 싫어지죠? 예제야.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건 제가 한 거네요. 100번째 항 구하래요. 아까 제가 했던 건 50번째 항이고요. 100번째 항도 구해볼까요? 잘 잘라보면 되겠죠? 한 15분만 더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라질 겁니다. 그죠? n군, n분의 1, n분의 2 등등 해서 n분의 n까지고요. 개수 몇 개 있냐면 n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죠? 100번째 항 구하래. 그럼 얘도 n군의 항의 개수가 n개니까 일단 1에서부터 n까지 k 이거 뭐 한 거냐면 개수 더하는 거야. 그죠? n군까지의 항의 개수의 합. 얘가 100 이하가 되는 마지막 숫자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뭐냐? 13? 얘는 계산하면 2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뭐 방정식을 푼다기보다 어차피 n에다가 자연수 넣을 거니까 찍어보면 13 넣으면 13에다가 7 곱하니까 91인가? 맞냐? 14 넣으면 105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만족하는 녀석은 여기죠. 13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이 91개란 얘기잖아. 그럼 100번째 항은 몇 군에 있는 숫자다? 13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은 91개. 14군까지 항의 개수의 합은 105개니까 얘는 어디 들어있다? 14군에 들어있다. 14군에 있는 몇 번째 숫자예요? 9번째 숫자다. 그런 이야기했죠. 13군의 마지막 숫자가 91번째니까 9개 더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14분의 9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몇 명 있지? 7명 앉아서 1명 정도 이해하면 제가 이거 7번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 하는 거잖아. 그지? 조회수 확인한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몇 급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책에는 어디 나와 있냐면 437쪽이에요. 아이고 어디 갔어? 요거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꼴로 나와 있는 수열의 합. 요 녀석인데 뭐 여기 써 있는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에이, 손을 쓰자. 1 곱하기 2, 2 곱하기 너무 쉬운가? 3으로 할까요? 3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2의 세제곱, 7 곱하기 2의 4제곱. 10번째 항 누구예요? 이거 10번째 항 누구야? 다시 뭐라고? 앞에 다 홀수인데 왜 20이야? 왜 말 안 했냐고?
이렇게 보는 거지. 곱하기 기준으로 앞에 거 뒤에 거 보면 앞에 게 1, 3, 5, 7, 9고요. 뒤에 건 2, 2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이니까 책에서 뭐라고 했다고? 앞에 있는 게 등차고 뒤에 있는 게 등비야. 그래서 등차와 등비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진 합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더하는 것을 구하는 건데 약간 애매하지. 왜냐면 그 우리가 수열의 합 그러면 항상 이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떤 수열을 더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등차인지 확인할 거고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하죠?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내서 개수 곱한다고. 오케이? 평균값 찾아서 개수 곱하는 거야. 두 번째는 등비 수열의 합인지 확인하죠. 지수식인지 확인해서 공식에 때려 넣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에 넣는 건지 보는 거지.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K 제곱 뭐라고? (6분의) n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K 세제곱은? K 세제곱은? 2분의 n 하나 큰 거 완전 제곱.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게 누구였다? 요거였다. 그죠? 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쇄소거. 근데 사실 쟤는 이거 네 개 중에 없어요. 등차 당연히 아니지. 등비도 아니야. 등차랑 등비를 곱한 거라며.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2n-1 곱하기 2의 n제곱이에요. 이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면 요 녀석을 데려와요. 등비. 등비 수열의 합. 제가 등비 수열의 합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공식도 중요한데 그걸 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 과정도 기억해야 된다고 여기서 써먹을 거예요. 앞에 개수가 1, 3, 5, 7 달라지고 있지만 어쨌든 2가 곱해져 가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일정한 수가 곱해져 가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앞에 개수가 달라지지만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이 된다고요. 마치 등비수열처럼. 그러니까 뭐 한다? 얘를 S라고 보면 양변에 뭘 곱해? 2를 하나씩 곱해. 그 일정한 숫자가 2니까. 2를 곱하면 2S는 여기다 2 곱하면 옆으로 당겨 올게요. 1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요. 여기다 또 2를 곱하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고 여기다 곱하면 5 곱하기 2의 4제곱이 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요거 바로 앞에 있었던 녀석한테 2를 곱하면 17 곱하기 2의 10제곱이 되고 얘는 19 곱하기 2의 1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우리 뭐 했어요? 이거 두 개? 빼버렸다고. 이렇게. 그럼 좌변 누가 돼? 마이너스 S 이렇게 돼. 오른쪽 볼 건데 얘는 짝이 없죠? 그냥 떨어집니다. 1 곱하기 2로. 얘는 여기로 요거 뺄 건데 뒤에 지금 2의 제곱으로 똑같이 생겼죠? 그 앞에 거 3-1 생각해보면 2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2의 세제곱 되겠죠? 2 곱하기 2의 4제곱 되겠죠? 얘도 2 곱하기 2의 10제곱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얘는 짝이 없으니까 혼자 남죠? 마이너스 19 곱하기 2의 1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써놓고 나서 보면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건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가운데 있는 애들은 어때? 뭐처럼 보여요? 그냥 등비수열처럼 보이죠. 앞에 개수들이 다 2로 통일이 됐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칸씩 밀려갔기 때문에 공차만큼 딱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 매번 손으로 쓰시면 돼요. 구하라고 한 게 이거야. 보면 개수가 달라져. 2씩 곱해져.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빼면 알아서 가운데 있는 녀석은 등비수열이 돼요. 얘가 초항이겠죠? 공비 얼마? 2씩 곱하는 거니까 개수 몇 개? 마지막 얘들아. 개수 몇 개? 9개.
야, 2부터 10이면 9개야. 9개. 그래서 요 녀석만 계산해보면 2-1분의 초항이 8이네요. 2의 9제곱 빼기 1.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에다가 앞에 2 더했고 여기에다가 19 곱하기 2의 11제곱을 한 게 누구다? 마이너스 S다. 그 얘기입니다. 요건 1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마이너스 S라는 게 2 더하기 요거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중에 제곱만 합칠게요. 2 곱하기 2의 11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9 곱하기 2의 11제곱. 일부러 하나 남겨놓은 이유는 요거 두 개 계산하려고. 그래서 2랑 마이너스 8 하면 마이너스 6이고 요렇게 둘이 하면 마이너스 17 곱하기 2의 11제곱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S가 누구다? 17 곱하기 2의 11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생긴 숫자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뭐다? 일정한 수가 곱해지니까 그 숫자 양변에 곱해서 뺀다. 이건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 손으로 써보시면 되고요. 책에 있는 거 보고 가죠. 어, 437쪽 요 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되게 예쁜 그림도 하나 그려져 있죠. 표 같은 거 제가 썼던 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수열합을 S라고 놓고 S에다가 등비수열의 공비를 곱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거 말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거 이제 뭐 결과가 이렇다는 건데 등차 수열 부분은 일정하게 공차만 남게 되고요. 이걸 이용하면 양쪽 끝에 건 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면 가운데 있는 녀석은 등비 수열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개수들이 다 공차로 똑같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 같은 걸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물론 유도하자면 할 수 있지만 공식을 외우는 수고스러움보다는 그냥 요 원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복잡한 녀석이 나왔을 때 풀기 훨씬 좋을 거고 예제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예제 7번인데 요거는 제가 안 하고요.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는데 예제 7번 잠깐 눈으로만 볼까요? 이게 숫자로 다 나온 게 아니고 n번째 항인데다가 등비 수열도 x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보시면 무섭게 생겼죠? 답이 좀 무섭게 생겼죠? 근데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답만 보면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그건 뭐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과정에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풀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또 이거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마지막에 보시면 나눗셈 해서 나머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 이름 달려있는 녀석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중간중간 빠져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수열의 합까지 빠져있는 건 마저 다 설명했으니까 등비 수열의 합 부분에 원리합계부터 해서요. 요거 수열의 합에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요 예제를 찾아가지고 바이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